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황태순 TV의 황태순 대표가 오셔서 번외로 좀 지난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황태순 대표가 그동안 그 유튜브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최근 정부 현안에 대해서 사실은 유튜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게 그 좀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약간 제3자적인 위치에서 이 상황이 어떤가,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의 시각 뭐 이런 거를 좀 대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우선 궁금한 거는 예. 한동안 저야 뭐 친구니까 알고 있지만 한동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연이 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저희 개인적인 뭐 일입니다만은, 집안 일입니다만은 올 1월 1일, 1월 1일 밤에 39살 먹은 저희 큰 아들 놈이 할아버지 할머니 곁으로 갔어요. 갑자기 그 심근경색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3월 9일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호련히 39 나이에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흔한 멘붕 상태죠. 그리고 뭐 제가 그 상황에서 뭐 유튜브 이런 것 뭐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실은 이제 이번 4월 10일이면은 아이가 떠난 지 이제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은 채우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제 또 오늘까지 한 2, 3일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어서 사실은 오늘 사실은 저는 그동안 전혀 공부를 안 해갖고 다 몰라요. 다만 오히려 보면 오늘 최병욱 대표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아서 제가 억지로 우리 최 대표를 졸라서 최 대표 이 프로 최병욱의 팩트에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이제 큰아들 그 부분은 뭐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마 뭐 일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애도를 표해 주시고 뭐 하셨지만 그거야 뭐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애비로서 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사연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 우선 1월 그러니까 1일부터인가 유튜브를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1월 1일부터 하는 거죠. 31일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일이 소위 정치 관련한 유튜브로서는 정말 한 50년 만에 한번 생길까 말까 한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진짜 현직 대통령 맞습니다. 체포. 깜짝 놀랐어요. 놀랐죠. 그 다음에 구속. 이어서 그 다음에 헌재의 탄핵 심판. 그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작년 말에 이루어졌고. 12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인 대대행을 탄핵한다는 얘기도 뭐 계속 살아있다가 최근에 또 최상목 대행도 탄핵했지. 3월 들어서는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있었고 또 석방이 있었지. 거기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또 기각됐지. 근데 이재명 대표 또 선거법 2심은 무죄가 됐지. 말도 안 되는 판결문. 이것까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이제 뭐 방송 안 하고 좀 멍하니 집에 앉아서 TV를 통해서 보고, 사실은 유튜브는 잘 안 봤습니다. 유튜브는 아무래도 유튜브는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게 되고 제 것 빼고 자극적이죠. 그렇죠. 우리 최 대표 것 빼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자극적입니다. 그럼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저도 정신 좀 차리려고 한 열흘 전부터 최 대표 거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근데 가장 이 보면 경천 동지할 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갖다 공수처에서 무슨 뭐 작전하듯이 뭐 경찰들 모아서 한남동 관저를 갖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렇죠. 이제 그게 뭐 불법이냐 아니냐는 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 근데 저도 이제 최 대표 하는 거 이따금씩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 복잡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뭐 지난 얘기니까 덮어두고요. 나중에 따질 거 하나씩 따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7일인가요, 8일인가 지기현 판사? 지기현 판사. 예,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의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딱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네. 어제 3월 26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항소심 무죄 판결 나기 전까지 네, 네. 그 나기 전까지 나는 당연히 우리 뭐 최 대표도 그 비슷한 논조로 말씀을 하셨고 그건 누가 보더라도 특히 백현동 문제 갖고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재판이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거 우리 제가 사실 아직 뭐 사실 상중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긴 뭐합니다만 재판이라 개판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네, 네. 어쨌든 저는 한 가지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구속 취소, 구속과 그 이후에 구속 취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네. 저는 국민이라고 느꼈어요. 네, 네. 보면 뭐 국민이라는 게 근데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요새 이재명 대표도 뭐 걸핏하면 국민 얘기하잖아요. 그쪽은 국민이고. 근데 그때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우파하고 좌파하고 그 당시에 찬탄 반탄해서 네, 네. 이쪽에서는 뭐죠 광화문 저쪽 어디 뭐 여의도 또 이쪽 동십자가 붙으면 거의 뭐 많을 때는 거의 한 7, 8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네, 네. 저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열화와 같은 네. 그러한 힘들이 그나마도 뭐 지기현 판사 또 보면 지금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보면은 우리 최 대표 늘 말씀하시는 이른바 기각 및 각하가 한 서너 명 5대 3? 지금 뭐 5대 3인 것으로 보인다. 현대까지 이렇게. 보인다. 네, 네. 이런 어떤 분위기까지 인도한 부분은 그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저는 적지 않이 작용을 했다는 그런 느낌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저의 그러면서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은 3월 26일 오후 2시던가요 그때. 2시. 근데 웬걸 무슨 놈의 재판을 그렇게 길게 해요 설명을 거의 2시간 가까이 얘기하더니 음음에 나중 가니까 무죄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4월 10일까지 그냥 있으려다가 지금 나와서 여쭤보러 나왔습니다. 네, 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사실은 그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네, 알려주셔야 돼요. 네. 뭐 이따금씩 이렇게 우리 최 대표 건 꾸준히 보고 최근에 한 보름 가까이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거, 즉 일단 저기 이재명 뭐 완전 개선 장군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2심에서 무죄 받았다고. 그건 너무 이재명 대표를 폄하하는 발언이죠. 뭐. 개선 장군이 아니고 예. 지금 대통령 놀이 하고 있잖아요. 방탄조끼 입고 다니면서 뭐 정부 예산 얼마 준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반은 대통령입니다. 지금 하고 다니는 거 외양만 보면 예. 절반 50%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거 이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그런 걸 갖다 그걸 대통령 놀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행세라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자 대법원에 이제 검찰이 상고했나요? 아직 안 했죠? 했습니다. 했어요. 네. 상고했고 그러면 어제 저녁에 했어요. 어제 저녁에 했어요. 상고했고 근데 대법원에 가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일단 뭐 원심 확정, 그렇죠. 아니면 파기환송,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 파기 자판. 뭐 파기자판도 큰 의미로는 파기환송과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건데 다만 네네. 파기환송은 파기를 해서 네. 그걸 이러이러한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게 이제 파기환송이고 파기자판은 네.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돌려보내지 않고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네. 자판 자기가 자기 판단한다.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자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지금 뭐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빨리 끝내라. 그렇죠. 빨리 정확히는 빨리 인용해라. 빨리 파면하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기각이나 각하되면은 이게 뭐 항소심에 대법원에 뭐 판결이 언제 나오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죠. 조기 대선은 없는 거니까. 그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게 걱정이 되니까 빨리 파면하면 2개월 내에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죠. 60일 이내에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 자기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막 이렇게 해갖고 진짜 만에 하나라도 네. 인용되는 결과 나오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4월 뭐 중하순이라도 네. 그때까지는 어쨌든 대법원 판결은 어떤
판결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보세요. 시간이 꽤 걸린다면서요. 걸리죠. 걸리는데 네. 3월 26일이잖아요. 그럼 633으로 하면 6월 26일까지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죠. 6월 26일까지. 근데 지금 4월 중순이라고 만약 한다면 6월 중순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633이라는 거는 3개월 내지 꼭 3개월을 채우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6월 중순이면 2개월 절반 정도 지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제 다만 그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제 그 정도의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어제 최 대표 이제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니까 네. 뭐 이렇게 이제 상고는 좀 검찰만이 할 수 있고 그렇죠. 무죄인 사람은 상고를 못 해요.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보면 저기 뭐야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고등법원 이번에 그 재판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파 쪽에서는 그럼 뭐 중도파도 중도 우파 불신이 많죠. 그러니까 이재명 파 빼고는 다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최 대표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뭐 그 서류를 갖다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되고 보내줘야 된다는데 보내야 되는데 보통 2주 내에 보내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2주 내로 보내는 걸 2, 3일 내에 보낼 수도 있고 14일 차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벌써 열흘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된다. 아까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에 철판 깔고 난 모르겠다고 철면피로 이어가지고 무죄를 때린 사람들이 이런 안 하겠나 이거죠. 저는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할 가능성이 첫 번째 걱정이고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대법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현장 기자들이 날짜 꼽아가면서 잘 세고 있어야 돼요. 프레스도 좀 가야 되잖아요. 프레스는 뭐 어차피 뭐 안면 딱 깔은 사람들이니까 네네. 아마 뭐 프레스카 한다고 뭐 그거 안면 몰수한 사람들 그럴 거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궁금증. 네. 가장 궁금증은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재명이 무슨 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저도 이제 보면 우리 최 대표 거 최근에 쭉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최 대표는 5대 3으로 보인다. 왜? 이게 만약 4대 4면은 뭐 안 할 리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안 할 리가 없는 게 아니고 4대 4면 마은혁 하나에 그렇게 목맬 이유가 없다. 마흔에게 목맬 이유가 없고 들어와봤자 5대 4 되는 5대 4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마흔혁이 저게 목을 매는 걸로 봐서는 6대 3일 것 5대 3일 아, 5대 3. 그래서 마은혁이 들어오면 6대 3. 그걸 만들려고 할 거예요. 6대 3 만들어서 대통령을 파면을 하려고. 근데 그게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초기부터 입장은 그랬고 어쨌든 처음에 한덕수 총리는 아예 네. 헌법재판관 3명을 아예 임명을 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최상목은 그나마 2명은 임명했지만은 네. 자 그렇다면은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아무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가한다 한다 그래서 지금 마흔혁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지금 와서 한다는 거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자기 부정이기도 하고 예. 그런 선택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우리 최 대표가 이제 말씀하셨던 게 뭐냐니까 자 이제 지금 문영배 재판관 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국 4월 18일 자기 임기 퇴임하는 날까지 이렇게 저렇게 시간 뭐 표현은 뭐 그렇습니다만 네. 어떤 시간 질질 끄다가 자 내 손에 흔한 얘기로 뭐 흙 안 묻히고 내 손에 오물 묻히지 않겠다라고 떨어버리면 그만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이미선이하고는. 근데 오물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어요. 그게 네. 사실은 지금 현재의 상태대로 선고를 하고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선고를 하면은 5대 3 돼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벌써 그건 이제 똥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가 민주당 입당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다 오랜만에 나와서 좀 말이 버벅대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혹시 오해를 하실까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지금 최 대표 그동안 쭉 보니까 현재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금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하기 싫다는 거지. 그건 뭐 자기 안 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근데 난 몰랐는데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과 네. 뭐 연수원 동기라면서요. 연수원 동기. 그걸 뭐 팔로우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팔로우로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명쾌하게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되고 클리어가 안 됐고 근데 그동안 보니까 뭐 저는 뭐 그당 정신을 몰랐는데 뭐 초시계 얘기도 있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 초시계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의 그 변론 기회를 동일하게 준다 해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초까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대개 이제 육상 뭐 이런 데서 육스크린즈가 내 얘기는 재판에서 또 보면 무슨 뭐 기계적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그다음에 형식적인 논리. 그다음에 뭐 원래 검찰 조서도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인용. 원래는 그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기록을 저 헌재가 송부받을 수가 없어요. 예. 헌법재판소법에 네, 보면. 네. 근데 지금 다 갖다가 증거로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이죠.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 중도 우파들이 왔을 때는 문영배 소장의 이른바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제 진행자고. 그렇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빌드업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뭐 내란죄 철회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예. 자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지금 우리 최 대표는 일관되게 내가 보니까 결국 문영배 소장 이미선 지금 재판관 4월 18일 네네. 임기 이제 퇴임하게 돼 있는 이 아마 그때까지 안 나올 것이다. 그 입장은 변함없으신 아니,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고 네네. 이렇게 얘기했죠. 4월 초쯤에 가면 문영배 대행이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 이대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선고를 할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5대3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아니면 뭉개고 나갈 것이냐.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뭉개고 나갈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런데 또 앞으로 며칠 뒤의 상황을 사실 누가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좀 해볼 만하다 싶으면 아마 할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하면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점점 그 국면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4월 18일까지 밀어버리고 그냥 본인은 퇴임한다. 퇴임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지금 마은혁은 임명 받겠네요. 임명 못 되죠.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가 임명하면 왜 6명에서 7명 만들어도 4대3이잖아.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에. 아니 그때는 또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잖아요. 네. 그 후임을 임명해야죠. 그거 대통령 몫이라면서요. 그건 대통령 몫인데 민주당에서 틀림없이 못하게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마은혁도 임명 안 되는 거지. 그건 세트가 돼야 되는 거지. 6명.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자, 거기까지 해서 그나마도 그래도 저는 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은 부분은 그건 대법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바로 잡힐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네네. 그 과정이 결국 4월 18일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4.18까지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시간, 그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인데, 오늘 환장하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 대표가 한 거 보고 왔어요. 네네네. 뭐 찌라시가 돈다면서요. 찌라시가 뭐 두 개가 돈다면서. 두 개가 도는데 원래 찌라시는 뭐 많이 있지만 네. 오늘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찌라시가 도는데 네. 아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 찌라시예요. 일종의 교란용, 그렇죠. 여권 교란용. 아까 최 대표 말씀이니까 1번은 뭐 정영식 재판관이 마음이 흔들흔들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박찬대하고 민주당이 드디어는 안 되면 그야말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모든 국회의 입법으로 마은혁을 임명하고 문영배 이미선 임기를 연장한다. 연장하고 그게 가능해요? 법으로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없으면 법으로 만들어서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이송한 뒤 15일이면 공포가 되거든요.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그게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국회에서 법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거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찌라시의 내용은 마은혁을 갖다가 뭐 법을 바꿔서 임명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법으로 마은혁을 임명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들 보면 다수당으로서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위배되는 건데 헌법재판소로 가기 전에 결판을 내버리고 헌재에서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국회 쿠데타라고 합니까? 입법 쿠데타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국헌 문란이죠. 국가의 법을 문란하게 만든. 맞아요. 이거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게 내란입니다. 그게 내란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너무 걱정스러워서 사실 달려온 거예요. 네. 아까 저 최 대표 그 말씀. 만약에 그 찌라시 내용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면 내란 음모가 되는 거고 내란은 음모도 처벌을 하거든요. 정말 그 지금 아까 최 대표 말씀 3월 31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박찬대가 이른바 뭐 박찬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하고 뭐 이래. 글쎄,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전 뭐 하여튼 찌라시 내용은 제가 잘 믿지 않는 편이라서. 예. 여하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뭐 사실 뭐 우리 최 대표나 저나 네. 같이 대학 동기고 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네. 비상계엄 떨어지고 그 다음에 5.17 나고 그 이후로 처음 본 거 아닙니까? 이번에 비상계엄을 지난해 12월 3일. 그렇죠.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건 진짜 난생 처음 본 우리 거고. 태어나서 처음 보죠. 처음 보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 와중에도 그나마도 지금 참 제가 중도 우파들이 봤을 때는 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어쨌든 중도 우파들이 굉장히 네. 열성을 갖고 힘을 내고 목소리를 냈는데 솔직히 말해서 3월 8일 대통령이 돌아오신 이후에 일단 네. 구속에서 석방된 이후에. 일단 석방된 이후에 열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결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조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오히려 저 민주당 쪽이 좀 약간 결집하는 결집되고, 분위기, 예. 뭐 이런 건데 네. 그거는 이제 헌재 기류가 좀 바뀌고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좀 있지 않나 싶고 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네.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탄핵 반대 쪽으로 또 너무 열심히 하면 그게 국민 눈높이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론 보면 여전히 탄핵 찬성이 50%. 애매하죠. 그래서 예. 저는 뭐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처지라는 걸 이해하는 편입니다. 전 그런 대목에서 이제 오늘 우리 최 대표 말씀 드리러 왔고, 네. 그 다음에 뭐 전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이제 저도 조만간 이제 유튜브를 다시 재개하려 하는데 네. 그동안 뭐 석 달 또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다 깨져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최 대표 처음 론칭할 때 우리 부스터라고 하잖아요. 네, 부스터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 대표한테 부탁드리러 왔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바로 그겁니다. 좀 보면 지금 중도 우파들에게 앞서 야 탄핵 반대다 이 얘기만 하면 또 중도한테는 조금 껄끄럽할 수가 있죠. 껄끄럽죠. 근데 중요한 게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물론 이것이 뭐 찌라시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우리가 그러나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다 감히 대한민국 고등법원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와 같은 말 같지 않은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렇죠. 사실 상상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재명은 상상했겠죠. 거기는 상상 그 이상. 상상 그 이상. 무슨 얘기냐면 그 이상의 뭔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찌라시가 단순한 찌라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대목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지금 망연하게 어떻게 보면 느슨하게 좀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흥분한 사람이 저 같은 중도층들이거든요. 우파보다는. 저 그래서 오늘 뭐 그런저런 전차로 오늘 최 대표 와서 좀 한번 하소연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그나마 여튼 조만간에 그 유튜브를 재개해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그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 중도층에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지난 12월 31일을 끝으로 유튜버 쭉 안 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친구이자 또 영원한 어떻게 보면 멘토인 저희 최병묵 대표의 제목 팩트에 나와서 여러분께 그동안 근황도 설명드리는 오늘 마침 수요의 날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요의 그것도 저는 뭐 약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막 뭔가 몸짓 아까 얘기하는 대통령놀이 뭐 그런 걸 하는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